대학생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특강에 대해서 코로나19 방역 기준에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벗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또 청년 창업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제가 살아왔던 과거 연도에 어떻게 CEO가 됐었고 또 광학 박사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대학교 또 여러분들 일상이 완전히 바뀌어 나왔습니다. 만남과 대음의 연속이었을 대학 생활이 또 어쩌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배우고 싶었고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또 여행을 가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엉망진창.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갔던 선배님들 그리고 어른들이 살아왔던 것이 삶이 원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취업 창업을 위한 여러분들의 앞을 막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이 어쩌면은 대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선호도가 나타나고 있고 또 그나마 지역에 있는 기업은 연봉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봉과 사회적인 인지도,知名도가 남이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신있게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사회적으로 정말 나를 인정하고 자신감을 업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상황이 그렇지 않거든요. 또 하나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경제적인 자본금, 아이템의 부족이라든지 창업을 하려고 할 때 내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동반자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제가 30년 동안 직장생활하면서 창업하면서 그리고 또 공부를 하면서 왔던 과거 연도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잔소리가 아닌 좋은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진솔한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강의를 하면서 강의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고자 하는 강의료에 대한 부분은 오늘 여러분들이 청년 또 취업하고자 하는 대학생 창업하고자 하는 대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지금 현재 아마 유튜브에서 보고 계시는 방청객들이 질문을 제가 하는 질문이나 또 제가 했던 답변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의지에 대한 부분을 주시면은 지금 현재 대구일보의 강국 부장님이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서 오늘 저 강의 끝나길 때 제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여러분들한테 장학금으로 약속 하나만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30년 동안 걸어왔던 길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에서 다들 의기소침해 있고 살아가는 게 어렵게 없는데 기지개 아니면 박수 치면서 시작했으면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파이팅 해야 또 이 코로나는 지나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만이 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하는 뜻에서 여러분 스스로 파이팅하고 박수 쳤으면 합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속적인 인생 처음은 미약하지만 또 부족하지만 없지만 실패할 수 있지만 또 두렵지만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기 때문에 취업과 창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 이야기 젊은 친구들의 매스미디어, SNS 보면 욜로 인생이라고 있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생각과 때문에 소비자 성향은 소비 지향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고 있는데 사실은 그에 대한 부분은 어찌 보면 내가 인생에서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추구했을 때, 또 가져왔을 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지속 가능한 인생의 성공과 또 많은 것들을 누려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것이 저도 집에 지금 대학교 4학년 또 대학교 2학년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해보고 하면서 지속적인 먼 미래를 보기보다는 좀 단편적인 부분에서 보는 것도 사실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생이 60년까지 사는 것이 아니고 80년, 100년, 지금 현재는 사이언스지에 나오는 거면 한 140살까지 산다 그럽니다. 그러게 돼서 좀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좀 나름대로 미래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부탁이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삶, 사실은 또 서프라이즈를 받기도 하고 누구한테 좀 주목도 받고 하는데 사실은 누가 관심도 안 가지죠. 또 하나는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거에 흘러왔던 것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창업을 해서 회사를 꾸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직접적인 체험을 하면 좋습니다만 직접적인 체험은 내 인생을 살아보면서 해야 되고 간접적인 체험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책이라든지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SNS에서 과거를 알 수 있는 간접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처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있었던 내용을 솔직히 담백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간접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살아왔던 과거에들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 한 장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이 봤던 과거에도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상황하고도 많이 틀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신남매 중에 5째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가족수가 많죠. 할아버지까지 합치면은 10명이 같이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5번째. 그러면은 저희 아버님께서 혼자 농사를 짓고 살아오셨던 분인데 저한테 주어진 상황은 고등학교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신 아버님한테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왜? 대학이라는 것은 서울에 있는 또 경주 지역에 잘 살고 있는 분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죠. 3학년 때 남들은 여름아, 고등학교 3학년 여름아 아니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고 시절에 7월달에 85년 7월달에 경주 톨게이트 입구 쪽에 있는 공사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하면서 공고회장, 거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대학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전달하고 다시 대구에 있는 직장 속에 현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건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만 9년 만에 29의 대학교 1학년을 갔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야간대학교 다니기 때문에 눈칫밥, 코칫밥 다 보면서 남들 4년 동안 다니는 것은 5년 했습니다. 이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갖고 가야 될 제 인생의 숙명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 분권이 생기면서 경주 쪽에 설계를 하기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경주에 왔는데 마침 또 그 경주에 오자마자 또 IMF가 생겨서 98년도죠. 그래서 IMF가 생겨 99년도에 또 창업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IMF 때 창업 사실은 정말 가시밭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창업을 했습니다. 믿고 저희한테 설계를 의뢰해준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 또 안 좋은 상황이 돼서 또 부도받았습니다. 저는 창업하면서 청년 시절이죠. 월, 화, 수, 목, 금, 금, 금으로 살았습니다. 남들이
정상적인 출근 시간 9시 하면 저녁 6시 퇴근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때도 결혼한 1년 차 됐습니다. 그때 월, 화, 수, 목, 금 최소한 일찍 퇴근하는 것이 새벽 1~2시였습니다. 그리고 늦게 퇴근하는 시간이 몇 시였냐면 아침 8시 반. 최소한 집에 가서 아내랑 아기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씻고 바로 나와서 또 일하고. 그런 생활들을 어떤 목표를 잡았냐면 최소한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내가 분명히 자리 잡아야겠다는 그 목표였고, 그런 과정에서 다시 석사과정을 했습니다. 왜? 사실 석사과정 할 때 등록금이 없어서 아버님이 모아놓은 돈을 저한테 30원 주셨어요. 그리고 IMF 때 돈이 있으니 공급이 조금 이렇게 공급이 있었는데 공급이 다 나올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10만 원 생기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아기 분유값, 두 번째 10만 원 생기면 기저귀값, 세 번째 기름, 반찬값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경이 있지만 제가 가의 목표는 그렇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가족한테 줄 수 있는 희망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월화수목 금금금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50년 이상의 전자 분야 쪽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전자 분야에 창업하신 모든 분들이 아마 월화수목 금금금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또 배움에 대한 열망 때문에 대학을 3년 만에 졸업하고, 그리고 또 박사과정 주변에서 하십니다. 왜 공부 안 하냐고. 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의 인생의 멘토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부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5년 만에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길을 왔을 거예요. 또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힘내시라고 제가 한 번도 안 쉬고 그려왔던 그 과거 연도의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취업이나 또 창업에 대한 부분을 분야 쪽에서 2가지 싣고 있고, 그리고 8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인 사항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모든 것들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뀌어 나가고요. 또 이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예언처럼 여러분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시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인생 경험담에 대해서 중점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계 분야는 지금 앞에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경주에 있는 뭐 장중교라든지 관광단지 그리고 산업단지, 경주 지역 내에 있는 축구장 거의 다 우리 회사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한 30여 건, 뒤에 교감들한테 별도로 도움을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저 나이 50 너희니까 설계 건수만 1000건을 했다는 것이 아마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랑거리고 명예로운 훈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0년 동안 설계 청구를 했다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의 실무 자문위원,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과거의 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의 시간 강사라든지 대학교 교수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직업 작업 NCS 또 출제위원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위에 선배님들 이야기 들어보고 학교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고 또 창업을 하신 여러 선배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정답이 근사치 나왔습니다. 근데 아니 근사치 나오거나 아니면 사지선단 중에 하나 한 25% 정도에 대한 근사치는 확보할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직업에 대한 부분들을 취업과 창업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늘 도전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고민의 연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나한테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세계 베스트셀러 책이 나와 있지만 그 또한 한계에 부딪히고 아니면은 어떠한 분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걸 창업을 했을 때 두려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누가 하나 가르치지 않았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은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때는 맨땅에 헤딩하는 일대로 또 부딪히고 상처받았는데 다시 또 물리고 끌어뜯기는 그런 사건 업무의 연속이었습니다. 숱한 시련에도 여러 청춘분들한테 제가 실수가 있었던 것들과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어야 했던 부분들 저는 수시로 메모를 했었고 그 메모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말 어떤 순간에는 어떤 일을 남이 잘못했는데 제가 그대로 그 모든 것을 덮어쓰고 그 상대방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무릎 꿇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 나오면은 그 상대하고 나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모든 것을 정면 돌파하시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취업과 창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업이란 이렇습니다. 이게 직업에 대한 이 내용이 사실은 초등학교 책에 나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을 계속해서 종사합니다. 사실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취업을 하게 되면은 퇴직할 때까지의 퇴직 보장이 된다고 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일정 기간에 대한 부분이 취업은 됐다 하더라도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안 그런 청년 대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대학을 가거나 합니다. 또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은 어렵게 지금 현재의 자리까지 왔을 거라고 봅니다. 외국의 사례들은 혼자서 고등학교 이후 아니면 대학교부터 자립하는 형태가 되지만 국내는 그래도 부모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게 25세 기준으로 봤을 때 30세, 40세, 50세 때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죠. SNS상에서나 나오는 캥거루족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바라지도 않을 거고 또 여러분들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적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어릴 때 적성평가라든지 또 학교에서 적성평가에 대한 자료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전공을 또 적성에 맞는 부분들을 아마 현재 입장에서 대학생 여러분들의 전공이 거기에 거의 80~90% 맞아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능력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자리하고 있는 전공이나 성적 그리고 취미 특기가 되겠는데요. 대기업 기준을 봤을 때 입사할 때 보통 한 1000에서 3000명 정도가 입사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임원들이 한 20에서 50명 정도 됩니다만 그분들도 계속해서 퇴직할 때까지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즉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보통 우리가 사자 붙은 전문직을 말합니다. 변호사나 판검사, 의사, 한의사 그리고 세무회계사 분야에 대해 있는데 그분들도 스트레스 받고 계세요. 본인들이 즐겨야 되는데 즐기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 스스로 간에 많은 것들을 직업에 대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좋아서 갖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직업에 대한 의미를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이 첫 번째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것 때문에 공무원 아니면 공사에 입시를 보라고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 또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하지만 이 공무원 공사에도 사실은 퇴직 이후에
취업 이후에 퇴직 보장이 되냐는 거죠. 드물죠. 그리고 대기업을 간다 하더라도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변화에 의해서 사실은 50세 이전에 퇴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활동입니다. 연봉과 만족도, 그리고 어찌 보면은 경제적인 활동은 수반되는 것이 자기가 사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아니면 배우자라든지 또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 번째,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 사회적으로 큰 기업이나 전문 직업을 갖게 되면은 사회적 지위와 명성, 그리고 남이 받아주는 인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대신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대기업을 간다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에 1000에서 3000명 입사했을 때 실질적으로 임원이 갈 수 있는 부분 퍼센트는 한 20에서 50명 정도 파견돼요. 그러면은 40세, 50대에 실질적으로 그 대기업에 입사했던 친구들이 그대로 있냐?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난 대기업 간다고 했는데 그 뒤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 직업의 의미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그 사이에 계속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변화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직장에 취업했다 해서 창업했다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만하거나 자기 분야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단절됩니다. 또 남한테 이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 직업의 가치인데요. 자아 실현은 만족도가 먼저 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족, 세 번째 주변 사회로 변경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 나와 가족 이 순서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발전에 대한 기여 또는 인지도와 봉사 활동에 대해 있고요. 소속감에 대한 부분은 개인과 단체, 지역, 학연 지역을 나타나고 사실은 소속감이라는 것은 그 회사에 또 공무원이 됐을 때 갖고 있는 명찰 그리고 입고 있는 의복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성과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직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한 형태의 의미와 가치를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쫓아가다 보면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지 않는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사실 틀립니다.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토목이라 그러면은 현장에서 아침 일찍 별 보고 이렇게 났다가 별 떨어질 때 퇴근하고 현장에서 햇빛을 받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부담스럽게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쩌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직업을 사랑하게 됐고 그것이 행복이 되었고 즐거움이 됐던 것이 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취업과 창업을 잘할 수 있는 것에 취업관과 그다음 창업 시의 창업관 그리고 8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성향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과 창업을 잘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통 취업과 창업을 하기 전에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교수님 계셔서 저의 취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앞에 계시는 위에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은 것이 도움이 되죠. 죄송한데 여기 히트를 좀 낮춰줘야 되지. 이 땀이 많이 나네요. 이 닫혀진 공간이라서. 그리고 근데 창업을 하게 되거나 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직장 내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과장님이나 또 대리님
그리고 위에 이사님이 저희 롤 모델이 됩니다. 근데 앞에 위에 직장 취업할 때 오너분들이나 또 과장님한테 많은 것들을 배워거든요. 그것이 어찌 보면은 그분을 모델로 삼아서 저의 인생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 모든 이상 그 장점을 배우셔야 돼요. 단점을 배우는 거예요. 장점을 배워서 그것을 내 것으로 성화시키고 그것을 내 몸으로 모든 것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업무 스타일이 되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업무의 진행 능력이 되고 그것이 진급과 부서 또 어떤 때는 그것이 스카웃 제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인생과학과 취업, 인생과학과 경영과 이게 보면 인생과는 제가 봤을 때 취업 시에 나타나는 거고요. 경영과는 실질적으로 창업 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둘 다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8가지는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과 부족한 것에 대해서 메모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취업관입니다.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제가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속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 뭐냐면은 손바닥으로는 하늘을 가릴 수 없거든요. 지시를 내고 자기 자신의 최고가 어찌 보면 최고의 장점이고 무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아마 주변의 선배님들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장점을 최고로 진실로 하는 것이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속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로고요. 지금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을 버리고 장점을 부각시키자 득 753이라고 있습니다. 잘하는 거 7가지가 내 장점이지 못하는 3가지가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인생을 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키가 1m 50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미팅, 친구들 만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키가 한 1m 80은 안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저한테 키 이야기하면은 키는 2m 미만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2m 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내 스스로 없애야만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얼굴에 스마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부모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이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모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남매에 제가 5대인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이 세상에 못 태어날 뻔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쪽에 계시는 분들이 시내에 영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에 딸 둘,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두 형제 있는데 제가 없을 뻔했어요. 근데 저를 아버님 낳고 난 뒤부터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걸 보면서 아버님이 나이 80점에 아버님 모시고 저는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혼자 출장을 다닐 때가 많이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근데 아버님 모시고 출장 다니면서 인생에 대한 많은 부분을 배웠습니다. 4번째는 인생 계획입니다. 1년, 5년, 10년. 사실은 여러분 지나가면 1년, 지금 코로나 시기 1년 금방 왔죠. 여러분 대학교 생활 입학할 때 2년 전, 아니면 4년 전, 지금 기회가 금방 지나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1년 뒤, 2년 뒤, 4년 또 지금 지나간 과거처럼 금방 쑥 지나갑니다. 근데 내가 계획이 없고 정확한 목표 설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금방 지나가거든요. 제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80점에서 인생 어떻게 길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훅 지나갔다. 결과에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과 목표는 어떨까? 또 하나는 진화해야 됩니다. 더 빨리 변화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 변화되는 상황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에 대해서 서두지 않으면
변화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순서입니까? 순서가 나, 그리고 가족, 그리고 업무, 대외적인 부분 사항을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이냐? 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 가족. 이 자기 자신이 정립이 안 되면은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사회 목표가 나의 목표와 모든 것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정하시고 하나하나 계획 목표에 맞춰가야 됩니다. 위의 것들을 다 지키면 세상을 좀 더 멋있게 만들고 싶어질 겁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부분이든 좋은 사람이든 말이죠. 다음은 취업을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경영관에 대한 부분. 제가 해보면서 느꼈던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대한 열정입니다. 저는 월화수목금금금으로 했습니다. 이게 원칙은 아닙니다. 청년 때 가족인데 월화수목금금 사면 안 되겠죠. 젊었을 때 내 모든 열정을 집중과 선택을 하시고 그것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을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 열정만 있어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지식, 그리고 유교공자. 유교공자에서 그냥 1년, 2년이 아니고 5년, 10년 이상 전문가가 부족했죠. 사회 지도층이나 연예인, 또 그게 네트워크가 부족하면 최소한 이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책이라든지 유튜브 상에서 가짜뉴스를 제외하고 꼭 도움을 받아서 열정을 불태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일을 즐겨야 됩니다. 즐길 줄 알아야 이렇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하루에 8시간을 줬는데 어떤 한 사람이 기준입니다. 이 사람이 테니스를 정말 좋아하세요. 하루 왼쪽에 테니스 쳤는데 끝나고 난 뒤에 샤워를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애기 부분 훈련을 갔어요. 2시간 동안 참고를 받습니다. 그것도 4명이 유기적으로 돼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30분밖에 작업을 안 했는데 그날 저녁에 와서 2시간 이야기 일을 한 참업하면서 30분 동안 집중적으로 했던 것에서 손에 물집이 생기고 저녁에 못 살았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내가 취미로 즐기고 회복했기 때문에 하루 왼종일 테니스를 했던 그 시간 내 노동력과 30분 정도 했을 때에 참업했던 그 시간은 확연히 틀립니다. 못 살았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를 내가 내 것으로 즐기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내 스스로 내 몸 속에서 엔돌핀이 생기지 않으면 저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업무의 성장 속도가 확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힘들고 또 힘들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긍정적으로 즐길 수 있는 마인드만 되면은 그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또 상황에서 했던 것이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이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늦게 나이 29 대학 가서 5년 동안 했고 또 직장생활 하면서 창업해서 그 어려운 과정에 또 대학 또 야간대학을 다녔고 박사과정 했던 것은 결과로 봤을 때는 세상이 너무 급하게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너무 급나는 거예요. 사람 혼자서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 결정이 100가지 중에 1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맞나 안 맞나 그것이 잘못되어버리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변화에 앞서기 위해서는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또 누구 하나 지금은 그래도 너튜브가 있어서 알아볼 때가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걸 물어볼 사람이 전문가들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변화를 앞서기 위해서 많은 공부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했었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회사도 직원들한테 공부에 대한 부분은 시간과 경제적인 부분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수입니다. 이거는 선택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그 분야에서 아마 TV 백종원 씨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만의 경력과 노하우를 쌓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인상을 좀 웃는 스타일. 일설수라고는 속담도 있지만 거울 속에 여러분들 얼굴을 보십시오.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한테는 실질적으로는 행복도 신도 다가와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진정한 웃음, 세상을 살면서 웃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비웃음, 둘째는 진정한 웃음인데 웃음이야말로 세상에서 주는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중에 주말에는 가족을 위해서 했습니다. 저는 혼자일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월화수목 금금으로 해왔었고 실질적으로는 8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12시간, 6시간 아니면 23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만 이 결과적으로 8시간 하는 사람과 16시간 하는 것은 2배의 차이가 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에 대한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얼만큼 내가 내 전문 분야에 나 자신한테 투자를 하냐. 시간에 대한 투자는 뭐냐면 TV나 다른 것을 보라는 뜻이 아니고 내 전문 측정에 있는 것을 봐야만이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와 긍정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11명의 외국에 있는 유교 참전요사들이 후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랬습니다. 종교는 따로 믿지 않지만 제가 열심히 해서 남을 돕는 것은 신께서 내한테 주신 기회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돈이 내가 번 돈이 실질적으로 다른 데 쓴다 그러면 결과에 봤을 때는 신께서 더 많은 것을 기회를 주고 더 많은 사람한테 베푸는 사람한테 신께서는 위치동을 하더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더 어려운 사람한테 돕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없이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 창업해서 할 때 약간 어려움이 생겨도 이건 될 거야. 또 이거 낼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이 산을 넘으냐 다음 산을 또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긍정적인 생각은 여러분 창업하실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했던 8가지에 대한 것입니다. 취업 창업 시 사회에서 접하는 업무와 또 일들이 생각과 행동이 마음대로는 제가 가지면서 가졌던 개통 철학이 있습니다. 이 8가지가 제가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가야 될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지표고 이거대로 저는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변화시키고자 하는 8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 성적입니다. 사실은 제가 성적이 내성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누구 하나 지나가면 고개 발표도 못하고 그리고 고개 숙이고 주변에 여자 지나가면 말도 못하고 얼굴 뿌개지고 그 정도로 내성적이었는데 성적을 좀 바꿨습니다. 목숨을 걸 정도로 도전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밤샘 게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밤새워 술 먹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전문 분야,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목표가 설정된 분야에서 목숨을 걸 정도로 도전해 보시라는 것이고요. 또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된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고 있는데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변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문가라든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찾아서 꼭 논의하고 난 뒤에는 이것이 아니다 하면 포기할 수 있는 결단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메모하시고 연도별로 1년, 2년, 3년, 5년 계획 수립하시고 그리고 나 자신한테 신뢰할 수 있는 마음가짐.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10시, 1시까지 일할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 보면은 제가 스스로한테 저한테 이렇게 두드립니다. 참 너 오늘 열심히 했다. 윤태리 열심히 했다. 결과에 봤을 때는 내가 아침에 목표 수립한 것과 저녁에 마쳤을 때의 나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제일 큰 무기는 나 자신이거든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습관입니다.
살아가면서 3살 때부터 8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의가 바른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와 유사한 사람들이 예의가 바른 사람이 모이게 끼리끼리 모인다는 이야기죠.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의가 바르면 직장에서도 상사님께서 챙겨주시고 창업했을 경우에는 주변에 동종에 있거나 또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또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배꼽인사 하거든요. 90도 이상 하는데 배꼽인사에 대해서 남부하지 않아요. 내가 남한테 그만큼 그분을 정신 있게 정말 챙기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꼭 확인하셔야 돼요. 모든 일은 이럴 거야. 절대로 아닙니다. 이럴 거야라는 것은 정말 백만분의 일이고요. 체크해도 확인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일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맨 처음에 취업했을 때는 머무를 때는 괜찮지만 뒤에 장이 과장, 부장 이 올라가면은 결과적으로 확인해야 될 책임이 도장을 찍게 돼 있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처음 직장 생활할 때 체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돼야 되고, 특히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면 일꾼이 돈 줄 거야. 정말 아닙니다. 돈은 내 수중에 들어와야 되는 돈이고, 실질적으로는 오더를 따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에 사유에 도장을 찍고, 그 찍고 난 뒤에 실제로 자금 입금이 돼야만이 내 돈입니다. 회사 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체크하고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특히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더더욱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거듭된 말씀이지만 메모, 기록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핸드폰으로 바로 지금 이제 메모 기록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아이디어를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기록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대방 입장에 맞춰서 생각하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늦잠 자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시간을 줄이는 뜻입니다. 보통 제가 지금 한 30년 전에 군대 생활 있으면 제대하고 난 뒤에 인생을 책을 봤는데 60년 동안 인생을 했을 때 하루 8시간 자면은 3분의 1이니까 20년 잠이에요. 20년이. 근데 여러분 20년 동안 살아봤으면 못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을 제가 4시간 줄여봤어요. 잠을 4시간 자본 적이 있거든요. 아침 일찍 영화학원 다니고, 그때 대학교 다니고, 그 다음 지금 아내랑 연애하고 있었고, 또 책을 읽었거든요.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5년 정도 사니까 나의 사회적 지위와 또 학벌과 내 아내에 대한 사랑과, 결혼하기 전이니까 사랑과 이게 사회입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 좀 타임에 나와 있는 2011년에 나온 내용입니다. 유전적으로 모든 것이 장기가 체인지가 다 되는 연도가 목표는 2045년이랍니다. 그러면 이게 몇 살까지 사나요? 140을 산대요. 140을.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나이가 25세, 30세 젊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정말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면 잠을 4시간 줄여보시라니까. 5년만 줄여보면은 인생이 확실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래서 살라고 태어난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꿈을 위해서는 시간을 줄일 필요가 꼭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실과 노력에 끼가 있어야 돼요. 실력. 사실은 성실만 있어도, 시간이 성실하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은 상대방이 본인을 믿을 거예요. 성실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 중에서 하고 싶은 몇 가지를 같이 해보십시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습관이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와 여러분들의 목표한 바가
건재되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다음은 대인관계입니다.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사실은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대인관계 정말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바뀌었던 것은 제가 지금 대구 경영자 독서 포럼이라는 단체에서 강의를 듣고 한 달에 전문 서적 말고 기본적으로 책 2권을 읽습니다. 근데 이 대인관계에서는 정답이 없어요. 이분은 내가 분명히 만나서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다른 성격이 쓰고 있잖아. 저분은 다른 거라 생각했는데 또 저와 유사한 분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결과를 봤을 때는 그 대인관계는 사실은 내가 전문 분야를 잘할 수 있으라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짧은 말로 몇 마디를 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핵심 스피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줘야 돼요. 지금 시대에 사실 모든 분들이 너무나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자기 말만 잘 들어줘도 굉장히 내 편이 됩니다. 남 편이 아니고 아무 편이 아니고 내 편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일 때는 항상 존댓 말을 써주시면은 저분께서 저 선배님이 저 지적하시는 우리 상급자가 나 존경해주고 이게 접근 방법에 대인관계가 확실해집니다. 그러고 사소한 약속이라도 만약에 안 지키게 되면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할 때는 사전에 이야기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들을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약속 시간 이건 두말할 일 없죠. 신뢰 쌓기에 대한 부분들은 꼭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생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담배를 피웠습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웠는데 밤에 쓰기 작업하면 한두 바퀴도 피웠었는데 2002년도 1월 1일이었을 겁니다. 아들과 같이 이제 새 일출을 갔는데 아내가 빌고 있더라고요. 해를 보면서 우리 가족의 안녕과 뭐 건강과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을 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추운데 7시 20분 그 추운데 당신 담배 끊는 것만 빌었다고. 저 호주머니에 있는 담배 있잖아요. 그 화락한 장작에다가 던지면서 바로 나를 끌었습니다. 왜? 간절하냐 안 간절하냐? 절실하냐 안 절실하냐?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 정도로 빌 정도 같으면 당연하죠. 세상이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입니다. 그 중에 그 반이 오로지 한 사람만 선택했거든요. 그 한 사람이 선택받은 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있는 반에 있는 남자만큼 지금 아내를 사랑해줘야 돼요. 맞잖아요. 숫자적으로 대비해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과학적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할 정도에 대한 부분은 내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술에 대한 것도 똑같은 자기 관리입니다. 아무거나 독약을 보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건강관리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고요. 운동도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못하고 있는 이건데 사실은 너무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에 밤 10시 아직까지 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운동에 대한 부분은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루 종일 테니스도 즐길 줄 알면 사실은 피곤할지 모르거든요. 저는 출근해서 늦게까지 퇴근하고 저는 일이 즐거워요. 행복하고. 그리고 니체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죽을 수 있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생활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얘기고. 다음은 5번째 특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이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산 타는 거 좋아하고 MTB 타는 거 좋아하는데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특기는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특기가 보면은 취미가 되고 그 취미가 전문성을 살려서 업무가 되고 그것이 자기의 사업으로 번창하는. 또 나이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전문적으로 직업화 되시는 분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때만 그랬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였죠. 다닐 때 한국어가
그 전 세계에 퍼져서 그 영어처럼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글 번역기를 많이 사용하지만 되도록이면 외국어 그리고 설명서 이 메뉴 설명서 보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직업을 누가 잘했을 때 또 여러분들 특히 창업하신 분들 정말 잘했어 정말 일 잘했어 라고 했을 때 아유 겸손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게 참 제일 세상에 제일 어려운 말은 겸손인데 또 하나는 겸손보다는 그분이 칭찬했을 때는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양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 달에 2권 이상의 책들은 전문서적 말고 전문서적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TV와 스마트폰은 이게 보면은 자기가 봤을 때 기억이 남는 오래 남는 것은 보셔도 돼요. 근데 그냥 멍하고 보고 있는 무의미한 시간에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꼭 가보셔야 되고 기부는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신문은 필독해야 될 사항이고 이제 경제관념입니다. 돈을 꾸면은 이게 반드시 값을 차례에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여행은 거물입니다. 사실은 로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10대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창업하시는 분들 봤을 때 장사가 되는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리서치 조사에서 버스 승류장, 정장, 그리고 터미널, 역세권, 지하철 출입구라든지 사람의 습관을 봤을 때 우측이 오른바슴이 많고 우측에 돌아가는 코너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품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명품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명품의 발자취가 원래 그렇죠. 인맥관계입니다. 정말 친한 친구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성공하기 전까지는 모임을 줄여도 됩니다. 나중에 왜냐하면은 12달 월 모임 하는데 12달 중에 12달 다 참석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한 번 참석 안 했다고 배신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의미 없더라고요. 그리고 인맥 관리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 얼마 전에 휴대폰을 교체를 했는데 한 7,000명이 있었는데 제가 스마트 스위치를 하려고 해서 한 1,000명이 날아갔습니다. 소중한 1,000명이 날아갔는데 지금 휴대폰에 저한테 6,500명 입력되어 있습니다. 카톡에 6,000명 정도 있고요. 혹시 지금 현재 오늘 강의 듣고 계신 중에 학생, 상업하고 청년, 대학생 중에서 아까 전에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제가 받았던 강의를 여러분한테 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대학생과 청년 중에서 인맥에 제일 많은 사람한테 20만 원을 제가 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정말 잘 살았다, 인맥관리 잘했다는 뜻에서 20만 원 드리니까 나중에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화번호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오늘 20만 원 쏘겠습니다. 이때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사회 하고 있는 일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 프로젝트도 이렇게 한 220만 평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은 연간별로 수요 조사를 해서 그리고 사업 시행자의 과업 지시에 맞춰서 환경교통 제외, 그다음 도시 교통 전체적인 부분을 전체에 담아서 관계부서 설명드리고 해서 한 2-3년 동안 하는데 이게 이제 설계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울산 바로 경계 지점에 마운트아웃시안 쪽에 있는 관광단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단지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 시대별로 이렇게 수요가 틀립니다. 다양한 형태로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콘도미니엄도 옛날에 빌라형 콘도미니엄에서 단독형, 그다음 풀빌라 형태로 해서 또 상가시설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바뀌고요. 여기도 휴양시설도 관광농원이라든지 약초원, 허브원, 오토캠핑장, 그 다음 캠핑장 형태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시대에 맞춰서 디자인하고 기본계획 실설계를 합니다. 이 바뀌어져 있는 조감도가 되겠고요. 이 조감도 안에 보면은 단독형 콘도미니엄, 그 다음 주말 농원, 그리고 청소년 수료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저희들이 우리 회사에서 한 20개 정도 산업단지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건천 IC 쪽이고 북건천 IC 쪽입니다. 약 30만 평 정도 산업단지 되는데 총 사업비가 1,500억이기 때문에 이 1,500억이 지역에 투자된다는 건 엄청나거든요. 한 21개, 12개 업종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항공사진이 있고 드론 촬영했던 분야 쪽에서 구역 경계를 설정했던 자료가 되겠습니다. 토지용 계획은 전체의 이 부분은 다른 회사에서 설계할 때는 한 65% 정도의 분양 면적이 나오는데 저희 쪽에서 설계하면서 약 한 82.3% 정도 해서 분양이나 단지 계획에서 굉장히 시원하게 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업종 배치 계획이 되겠고요. 공사계획 평면도입니다. 이 공사계획 평면도를 보면 아까 총 사업비가 1,500좀 되는데 지역에서 이런 단지 설계를 하면은 파생되는 게 많습니다. 토공, 그 다음 거기서 발생되는 장비, 장비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도자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 업체를 쓰고요. 그리고 전기, 가로등, 그 다음 상하수도, 그 다음 램코이라든지 보강통벽,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은데 이 정도 설계 정도 한 30만 명 설계하면 설계 도면만 해도 한 700장 정도 됩니다. 교통개선 계획이고요. 기반시설입니다. 이 기반시설은 산업단지할 제일 중요한 도로, 상하수도, 오페스트리장이 되겠습니다. 이 총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지 계획에서 나타나는 총 사업비 1,500억에 대한 내용 제본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조감도입니다. 지금 현재 건천이 산업단지 30만 평, 인근의 건천이 4만 5천 평, 이 뒤쪽이 한 20만 평 건천 4가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주변에 건천 쪽에 지금 현재 현재는 한 40만 평 좀 되고요. 주변 같이 했을 때는 전체 한 60만 평 정도가 개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해왔던 실적입니다. 산업단지만 한 31개, 전체 538만 평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의도 면적을 봤을 때는 여의도 면적 한 6개 정도 되는 면적을 설계를 했고 임무를 완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설계들이 다 대구나 서울 쪽에서 설계했던 것인데 우리 회사 실적들이 작을 때는 한 100억, 1년에 한 100억 정도 설계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감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심양의 프로젝트고요. 우리 항상 변하고 있는 우리 회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들이 사실은 재미없었습니다. 현장부터 생활했기 때문에. 근데 그 재미없는 일들을 재능으로 변화시켜왔고 그것을 즐겁게 만들었고 그것이 행복하도록 되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고요. 그것이 능력으로 변화시켰던 것으로 봅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복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기업이 하지 않는 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가족 사랑에 대한 금요일날 정시 퇴근, 그리고 매일 마지막 주 금요일날은 1시간 일찍 퇴근, 근로자 휴가 지원 시스템과 또 하나는 아이들 위해서, 직원 자녀를 위해서 가정 돌봄 선생님 있고 지금 2명이 오는데 향후의 목표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유치원 다니고 나는데 초등학교 1학년 갈 때가 제일 어렵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까지 돌봄실을 할 예정이고요. 외부 초청 강사라든지 특히 직원들까지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하는 날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넷째 주는 금요일은 단체적 식사, 직원 생일 파티라든지 회사 사택이 있어서 사택에서 파티를 한 내용입니다. 원래 가족 친화 기업을 인정을 받았고 원래 가족 친화 기업이 친화 인증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사무실 내에 있는 기술자 모임입니다. 지금 박사 3명, 박사 기술자 1명 해서 총 28명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목표가 3년 뒤는 맨 밑에 숫자가 잘못됐는데요. 35명인데 저희들 목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영남대학교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대학교 갈 경우에는 30%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5년 이상 과장급 이상 되는 분들은 5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등록금, 그리고 시간에 대한 자유, 학교 갈 때 자유, 그리고 10년 이상 이사급 이상일 때는 100%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동료 간에 추천이 있을 때에는 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잘 되려 그러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년 뒤에는 한 20명의 석박사가 나올 것 같아요.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퍼센트는 전체 직원의 57%가 석박사가 될 것 같아요. 변화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올해가 우리가 이제 박사 1명, 석사 1명 배출했고 다시 한 박사 1명 갔거든요. 내년에는 박사 2명, 석사 5명 정도 가는데 아마 목표 3년 이후에는 충분히 목표가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노력으로 최적의 결과물을 만드는데요. 사실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미래를 위한 선택, 직원들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힘드시죠? 힘드실 겁니다. 저도 이 코로나 시국 경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힘들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누가 도와주질 않거든요. 힘들다 내 몸만 농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신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약간 뒤쳐도 돼요. 살다 보면 처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처지지는 마시고 후퇴는 하지 마시고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기 자신이 목표한 바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면 그것은 공전탑이 될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오늘 특강했는 내용들은 아마 지금 스태프분들이 영상에 있어서 댓글 달아주는 분들한테 공정하게 판단을 해서 아까 20만원 누구 가고요. 30만원은 5만원씩 10만원씩 해서 여러분들한테 저 수업 말고요. 저 강의 말고 끝날 때까지 잘 강의 들어주신 분한테는 그 혜택은 분명히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실도 끼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도 IMF 때 창업했고 여러분들보다 더 늦은 나이에 대학 갔고 대학원 박사를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젊은 청춘, 여러분들 모든 청년, 대학생들이 취업과 창업이 잘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박수로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